자, 그럼 이제 올해 2차 시험 경찰학교론 문제 자 하나하나씩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는 경찰의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됐죠? 이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요 문제는 아주 평이하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기출 문제 또는 대부분의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볼까요?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주부터 볼게요. 공공의 안녕의 개념은 법 질서의 불가침, 두 번째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의 불가침,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를 포함하며 이 중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이다. 틀렸죠? 자, 이게 틀렸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중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이거죠. 법 질서의 불가침이 제1요소입니다. 따라서 요 부분 제1요소는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이다. 요 부분이 틀렸죠. 자,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지문 공공의 질서입니다.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개인이 준수해야 될 불문규범의 총체. 자, 법적 안정성 확보에서 불문규범이 성문화되어가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자, 맞는 질문이죠. 공공의 질서. 자, 공공의 안녕은 성문법. 그 다음에 공공의 질서는 불문법계의 총체. 그 다음에 불문규범이 성문화되어가면서 공공의 질서의 개념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자, 2번이 정답이네요. 2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3번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를 오상위험이라고 한다. 틀렸죠. 자,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했대요. 뭡니까? 위험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잘못 판단한 겁니다. 무슨 얘기죠? 다른 경찰 공무원이 이때 판단했어도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이건 뭡니까? 오상 위험이 아니라 외관상 위험이죠. 따라서 3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 이건 외관상 위험이고 오상 위험은 뭡니까? 경찰관이 사려 깊은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죠. 이게 오상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서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인 위험의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자, 틀렸죠? 자, 위험은 추상적 위험이건 구체적 위험이건 장애 발생이건 경찰권 발동, 경찰 개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상적 위험의 경우는 명령 강자는 권력적 조치를 못하는 것뿐이죠. 다만 비권력적인 조치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부터 경찰의 개입이 가능하죠. 따라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 다 모든 문제집, 기출문제에서 다 한 번씩은 본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난이도 하급 쉬운 문제였고요. 자, 1번 문제 같은 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넘어가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의 관할. 자, 이제 경찰의 관할. 제가 실전 동영 모의고사도 이제 관할 문제를 여러 번 냈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관할 문제를 냈죠. 그래서 올해 관할 문제가 뜰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2번 문제에서 관할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아는 겁니다. 틀린 걸 고르시면 돼요. 자, 1번 질문부터 볼까요? 사물 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내용의 범위를 말하며 자, 사물 관할 경찰이 처리해야 될 사무의 범위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 수사에 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 관할로 인정되고 있다. 맞죠? 경찰법, 경찰관 중지법에서 범죄 수사도 경찰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맞고요. 2번 질문 갑니다. 경찰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을 추구하는 때는 주한 미군 시설, 미군 영내전, 자,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미군 영내는 소파 규정에 따라서 경찰이 못 들어가죠. 다만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는 현행범 체포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번 질문도 맞고요. 3번 질문 갑니다. 외교 공간은 치외법권이죠. 국제법상 치외법권 제기나 화재, 감염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외교 사절의 동의 없이도 외교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자, 3번 질문도 맞습니다. 그래서 치외법권 외교 공간의 경우에는 자,
공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처럼 화재나 전염병 같은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죠. 이거 뭡니까? 국제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죠.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4번 질문 지겹다. 지겹죠? 자, 정답 4번이 틀렸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죠. 기출 지문도 정말 많이 나왔고, 됐죠? 모의고사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틀린 질문입니다. 자, 국회 경위, 경찰 공무는 국회 안에 있는 현행범이 있을 때는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은 후 체포해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선체포 후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됐죠? 따라서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은 후에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체포 후 지시라고 했죠. 기출문제 정말 많이 나온 질문. 자, 2번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난이도 하급.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서술이다. 해당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됐죠? 자, 죄송합니다. 자랑 좀 하고 갈게요. 됐죠? 자, 이 문제 경찰 공지에 나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요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동형 모의고사에서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 푸신 분들은 아마 쉽게 정답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강사님들 책에는 아마 여기 디귿 지문, 됐죠? 디귿 지문에 관한 인물만 나와 있고 나머지 지문은 아마 없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문제가 제가 실전 동형모에서 냈기 때문에 아마 제 문제 푸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맞추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요, 사실상 됐죠? 난이도 중상 정도가 되는데, 됐죠? 보통 경찰학교는 책에 잘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됐죠? 특히 니은하고 리을이죠. 근데 이 니은은 그렇다 쳐도 리을은 한국 사회 배우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올해 시험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니, 한국사에서 초대 경무국장 김무성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또 뭐야? 우리 경찰학교는 완전 한국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리을 지문 같은 건. 그다음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교통경찰 판례는 사실상 형소법 판례가 나왔어요. 됐죠? 아주 재미난 문제였습니다. 자, 아무튼 3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얘기했죠. 실전 우리가 동형모사 할 때, 자, 시간 안배, 스피드하게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박스형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남들보다 줄일 수 있는 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바보 멍충이처럼 이거 다 읽고 풀면 제가 바보라고 그랬어요. 지문하고 대조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제가 강조했죠. 기억지문 성산포 경찰청 재직 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해서 주민들을 방면한, 자, 기억지문 뭡니까? 문영순. 됐죠? 문영순 경찰서장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요거 제가 문제 냈어요. 됐죠? 자, 이제 제가 낸 게 아니라 현직 분들한테 출제를 맡겼는데 그분이 공짜에 있는 문제를 밝혀내셨더라고요. 이 지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모의고사 문제를 푸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여서 요 정도는 꼭 제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됐죠? 따라서 자, 이 문영순 경찰서장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이게 왜 나올 거라고 예상했냐면 18년도에 됐죠? 자랑스러운 경찰 인물에 뽑혔고요. 그 다음에 18년도에 제주도에 이분 흉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으면 거의 문제 나옵니다. 됐죠? 자, 아무튼 그래서 기억은 문영순 경찰서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모른다고 칩시다. 근데 디귿 지문은 모든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18 광주 민주운동 이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무장 신군부의 무장강력 진입의 방침을 내려오자 분쇄는 전에 너무 추가하지 말 건,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여 비례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인원 보호를 강조했다. 자, 이거 뭡니까? 안병하 치안감 같이 있었던 이준구 목표 경찰서장 얘기죠. 됐죠? 이준규 됐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병하 치안감 이준구 경찰서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됐죠? 자, 요것만 아셔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은 우리 경찰학 책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건 빼고 요 기억과 디귿 됐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맞췄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뭡니까? 문영순 됐죠? 자,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이었죠? 자, 디귿. 자, 디귿이 지금 안병하 이준규입니다. 안병하. 그러니까 결국은 2번 아니면 4번이 답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2번과 4번 질문을 비교해 봤더니 니은은 같네요. 니은 같죠? 다른 건 리을이잖아요. 자, 리을인데 여기
자, 리을에 이준규가 나와 있죠? 아닙니다. 자, 디귿이 바로 안병화 이준규 경찰서장이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아니겠구나. 맞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읽고 푸시면 바보. 됐죠?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따라서 자, 뭐 리을 지문은 다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한 곳에서 배웠을 거예요. 동양척식회사 주식회사에 폭탄 던진 사람 나석주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지문을 다 보지 않으셔도 정답 찾는 건 쉬운 문제였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올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은 범위에서 문제가 2문제가 나왔습니다. 됐죠? 나머지 18문제는 기본 강의 정도만 잘 숙지해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시험범위에 좀 벗어난 문제가 2문제였는데 그중 하나가 이 4번 문제지향 경찰활동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경찰 관련된 판례 문제. 이 판례들이 좀 보통 교재에 잘 안 나와 있는 판례가 나왔어요. 네, 좀 당황했을 텐데 아무튼 먼저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향 경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공부 안 했어도요. 이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마 쉽게 정답을 대부분 맞췄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유추해 봅시다. 문제지향 경찰 활동 이게 뭡니까? 잘 모르겠지만 경찰의 활동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중심으로 경찰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같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면 경찰 활동의 모델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전에는 우리 경찰이 업무 처리, 사건 처리 중심으로 해서 경찰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70년대 이후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경찰은 문제 해결자로서 문제 중심으로 자, 경찰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나온 경찰의 모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틀린 건 고르는 거니까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선 경찰관에게 문제 해결 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자, 경찰이 지역 경제, 지역 사회의 경찰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선 경찰관들에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겠죠. 두 번째, 자, 이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 분석, 대응, 평가로 이루어진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한다. 자, 이것도 뭐 얼핏 보면 크게 틀린 것 같진 않아요. 3번 갑니다. 형법의 적용은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죠?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그 대응 방법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법에 따라서 자, 범죄 수사한다거나 또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 여러 대응 수단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갈게요.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은 민간 순찰을 실시한다. 자, 이게 틀린 정답입니다. 됐죠? 왜냐하면 자, 문제지향 경찰 활동은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경찰관이 해결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경찰 활동하는 겁니다. 뭐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활동을 해야 되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순찰은 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단계에 주잖아요. 됐죠? 문제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 문제지향 경찰 활동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경찰이 활동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경찰 활동을 다 주민들한테 넘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됐죠? 물론 자, 문제지향 경찰 활동은 지역 주민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경찰 활동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경찰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들이 알아서 순찰을 돌게 하는 것은 문제지향 경찰 활동과 동떨어진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 문제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다른 문제들이 다 쉽기 때문에 요 문제는 자, 틀려도 괜찮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찰청장. 자,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자, 올해 됐죠? 7월 달에
경찰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경찰조직법 파트에서는 경찰청장 문제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고, 경찰청장 문제 우리가 많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면 경찰청장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걸 고르라네요. 됐죠? 자, 먼저 1번 문제 가겠습니다. 1번 질문.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무관 이상의 강등과 정직, 그 다음에 경정 이상의 파면과 해임을 한다. 틀렸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조연 강사는 강정을 싫어해.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됐죠? 자, 뭡니까? 무강정. 무강정. 됐죠? 무강정. 자, 뭐면 맛이 없는 강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격파라고. 그래서 경파해. 자, 이건 뭡니까? 대통령이 징계권자죠. 그래서 자, 맛이 없는 강정은 격파해버려. 이건 대통령이에요. 됐죠? 경찰청장이 아니라. 그래서 자, 경찰청장이 징계권자가 되는 건 뭡니까? 총경과 경정의 강정. 됐죠? 그 다음에 무감책. 경무관 이상의 감봉과 견책이었죠. 됐죠? 따라서 1번은 대통령이 징계권자 되는 거지 경찰청장이 징계권자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1번 질문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임기는 2년이 보장되고, 맞죠? 직무수행 중 헌법이나 법령 아니죠. 법률을 위배하실 때는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거죠. 탄핵할지 말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됐죠? 따라서 국회가 탄핵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뿐이죠. 따라서 2번 질문도 틀렸습니다. 됐죠? 자, 3번 질문. 박근혜 대통령 사건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3번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공무원도 언제나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경찰법에 나와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공무원은 제주도지사에 의해서 지휘 감독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는 경찰법에 따르면 긴급한 경우죠. 전시 비상상태, 긴급한 경우에만 경찰청장님이 자치경찰 공무원들의 지휘 명령을 할 수 있죠. 언제나가 아닙니다. 언제나 때문에 틀렸어요. 따라서 3번도 틀린 질문이고요. 4번 질문 갑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 4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경찰청장님의 임용권 중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자, 소속기관장과 지방경찰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쉬운 질문. 따라서 5번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질문. 5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다. 기억부터 미음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X가 모두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제가 막판 찍어드릴 때도 강조해서 찍어드렸고, 자,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결격사유 문제 나온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나왔죠. 나오긴 했는데 뭡니까? 너무 쉬워요. 지금 장난 아니야? 됐죠?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충분히 예상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개정된 법률 조항 문제로 누구나가 다 찍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 쉬워요. 왜 쉽냐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스 있게 하자고요. 센스 있게. 바보 멍충이처럼 이걸 다 읽어보면서 맞냐? 이러면 바보. 이거 하면 안 돼요. 됐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밑에 OX잖아요. 지문하고 대조해서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야? 긴 지문은 나중에 읽으세요. 긴 지문 나중에 읽고 간단한 것부터 읽으세요. 자, 기존에 있었던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는 뭡니까? 국복, 피파, 자자징. 여기다가 3개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건 너무 기니까 자, 나중에 보고 니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틀렸죠. 벌금형이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죠. 됐죠?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국복, 피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이건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리을, 개정돼서 들어온 거죠. 넘어가고. 자, 미음, 징계, 파면, 해임. 요것도 결격 사유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 요 2개는 지문이 기니까 만약에 요 3가지로 정답이 안 나오면 그때 봐도 괜찮잖아요. 됐죠? 그래서 자, 니은 X
디귿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질문 볼게요. 자, 이제 기억은 넘어가고, 자, 니은 X였습니다. 니은 X였어요. 니은이 X인 게 4번 아니면 2번이네.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동그라미였죠. 디귿 동그라미였고, 마지막 미음 동그라미였죠. 됐습니까? 탑 나왔네요. 정답 4번입니다. 되었어요. 됐죠? 자, 바보같이 이 문제에서 기억 이게 맞나? 맞나? 자, 읽어볼 필요 없고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니은 X, 디귿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요것만 알면 개정된 내용을 몰라도 쉽게 정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제 6번 문제는 자, 지문이 좀 길긴 한데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이 연습을 우리가 실전 동영 모여서 연락이 많이 했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푸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 경찰학기는 쉬었다고요. 아, 빨리 푸는 사람. 빨리 푸는 사람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 넘어갑니다. 경찰 비례 원칙. 자, 경찰작용법 총론 문제죠. 자, 이 문제도 뭐 이 정도면 너무 쉽죠. 경찰 비례 원칙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겁니다. 1번 독일에서 경찰법상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고 오늘날에는 행정법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맞습니다. 자, 경찰 비례 원칙은 독일 판례에서 나왔어요. 됐죠? 독일 성문법이 아니라 판례 나왔고요. 오늘날 경찰 비례 원칙은 비례 원칙이죠.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1번 집은 동그라미고요. 자, 2번 집은 최소 침해 원칙은 협의의 비례 원칙으로 부른다. 여러분은 이거 기출 지문에 있는 거예요. 됐죠? 자, 2번 지문이 틀렸죠. 자, 비례 원칙의 내용이 뭡니까? 3개. 척필상,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최소 침해 원칙은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필요성이죠. 필요성. 됐죠? 협의의 비례 원칙은 상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최소 침해 원칙은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지 협의의 비례 원칙은 상당성이에요. 그래서 최소 침해 원칙은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고 됐죠? 협의의 비례 원칙은 상당성의 내용이니까 이게 매칭이 틀렸죠. 됐죠? 따라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협의의 비례 원칙으로 부르는 것은 세 번째 여기 상당성의 원칙이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3번 지문도 볼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의 명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맞죠? 헌법 37조 2항으로부터 도출된다. 맞고요. 4번 내용은 적필상 맞습니다. 따라서 7번 틀린 거 2번. 그러니까 2번 이 7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너무 쉽기 때문에 됐죠? 2번을 딱 보면은 뭐 너무 명백하게 틀렸어요. 그래서 2번 딱 찍고 3번, 4번 안 보고 바로 넘어갔어야 됩니다. 됐죠? 시간 세이브가 관건 넘어갑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문제입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입니다. 보호조치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고르라네요. 자, 1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정신착란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시대재산 위력해 치료가 있음이 명백하고 자, 이거 뭡니까? 1호에 나와 있는 청주자 됐죠? 정신착란자 주치자, 자살기도자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강제보호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동의받을 필요 없이 응급기로 필요하고 민들만 상담이겠으면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다. 맞죠? 하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질문 갈게요. 자, 미병부 미야 병자 부상자입니다. 자, 임의보호 대상자죠. 동의받고 해야 돼요.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자, 이거 오타네. 자,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구호를 거절하지 않는 경우 됐죠? 경찰관은 보호조치 할 수 있다. 맞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구호 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의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맞죠?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경우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정답 3번. 3번이 틀렸죠. 자, 뭐 헷갈리시면 안 됩니까? 불심검문 경직법 3조 불심검문의 임의동행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시간이 6시간이고 지금 이거는 불심검문이 아니라 4조 보호조치잖아요. 그래서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기간은 6시간이 아니라 보호조치 불심검문이 아니라 임의동이 아니라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6시간이 아니라 24시간입니다.
됐죠? 따라서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4번 경찰관은 보호주체를 하는 경우에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 임시 영치 조문 있죠? 맞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 문제도 뭐 숫자 문제인데 너무나 유명한 숫자이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좀 이상한 문제였죠. 따라서 8번의 정답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 갑니다. 자, 요 문제가 이제 조금 지금까지 봤던 문제보다는 조금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요게 이제 미리 노출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어요. 자,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에 기율한 규정. 요게 올해 조금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수차 규정 등이 들어와서 여기 좀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요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지법, 그 다음에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능 규정에 나와 있는 경찰 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을 고르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먼저 요거 제가 프린트로 딱 한 장으로 경찰 장비 프린트 딱 한 장으로 딱 정리해 드렸잖아요. 됐죠? 그것만 떠올리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갈게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자신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방어 보호. 자, 뭘 봐야 돼요? 재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봐야죠. 재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재산 안 들어갔네요. 맞고요. 공무집행에 대한 항고의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상당한 경우에는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아니죠.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됐죠? 자, 경찰 장구는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가 아니라 중범죄자의 체포도주 방지죠. 그래서 장 3년 이상, 됐죠? 중범죄자 장 3년 이상의 체포도주 방지해야 됩니다. 자,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됐죠? 분사기 최루탄이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고 경찰 장구는 장 3년이에요. 됐죠? 따라서 1번 지문은 요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2번 질문 갑니다. 경찰관은 불법 집회, 시위 또는 소요 사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 위해와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2번 질문도 틀렸죠. 자, 뭡니까? 가스차 사용 규정은요,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스차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살수차죠. 새롭게 들어간 조문 13조 됐죠? 따라서 2번 질문은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살수차의 경우요. 가스차의 경우에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11조입니다. 자, 이 11조가 뭐예요? 경찰관 증립병법 11조입니다. 자, 이 사용기록 보관인데 사용기록 보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긴요. 경찰 장구는 사용기록 보관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볼게요.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그 다음에 전자충격기, 전자방패, 이건 뭡니까? 대표적인 경찰 장구죠. 자, 이 경찰 장구는 사용기록 보관 대상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장구는 빠져야 됩니다. 따라서 요거 빠지고 요거 빠져야 되죠. 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 장소 대상 현장 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된다. 따라서 경찰 장구에 해당되는 전자충격기 전자방패에 들어가기 때문에 3번 지문도 틀린 지문입니다. 자, 4번 갑니다. 경찰관은 범인, 주치자 또는 정신착란자 자살 또는 자해 기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규정 5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요 지문도 제가 실전 동영모의사가 다 냈던 내용이에요. 냈죠? 따라서 9번의 정답은 옳은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그나마 자, 아주 어렵진 않고요.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죠. 됐죠? 근데 이게 이제 변별력이 좀 있는 문제였는데 요게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죠. 자,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갑니다. 자, 이 10번 문제 요것도 일부 내용 지문 다는 아니고요.
일부 지문이 우리 경찰학개론 책에 보통 없는 내용이잖아요. 됐죠? 근데 하지만 정답을 고르는 데는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A 경찰서장은 동기부여 이론 및 사기 이론을 활용하여 소속 경찰관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론의 적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이제 뭘 할 수 있다? 아, 진짜 현직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출제는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뭡니까? 똑같지는 않은데요. 거의 비슷한 문제가 경찰 공제회에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만 조금 바꿨어요. 됐죠? 자, 그러면 1번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에 따라 존경 욕구입니다. 존경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권한의 위임을 확대하였다. 자, 여러분들 존경 욕구 우리가 두 문자를 어떻게 따서 외웠습니까? 존재 참포이 존재 참포이 됐죠? 존이 존경 욕구였고요. 됐죠? 존재 제한제도 참여제도 자 그다음에 포상제도 위가 바로 권한의 위임이었죠. 따라서 존경 욕구를 충족하는 방안 권한의 위임 맞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지문 난생 처음 보는 얘기가 나왔죠. 자 헤어츠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 몰라요. 나도 몰라요. 넘어갑시다. 됐죠? 자 이제 3번과 4번은 맥그리거의 XY 이론입니다. 맥그리거의 XY 이론이에요. 자 요것도 보통 행정학에서 다루는 인사관리의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경찰학개론에 아주 간략하게 자 나와 있는 책도 있고 대부분의 책에는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거의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근데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됐죠? 자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를 제가 설명하면서 맥그리거의 XY 이론을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근데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어요.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뭐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X 이론, Y 이론인데요. 쉽게 갑시다. 자 X 이론이 뭡니까? X 글러먹은 인간이라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Y는 반대예요. 됐죠? 그러면 X 이론은 어떤 구성원들을 전제하는 겁니까? 일하기 싫어하고 게을러 터지고 변화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 됐죠?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인사관리 이론이에요. 전통적인 인사관리가 이랬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Y 이론을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자, Y 이론은 뭡니까?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자기 능률적이고 됐죠? 그다음에 자기네 존경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인간의 구성원들입니다. 됐죠? 자, 이거를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으로 대비해 보면요. 자,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은 5단계잖아요. 하부 단계가 있고 상위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 X 이론 글러먹은 인간 집단들은 하부 됐죠? 예컨대 자, 뭐 안정 욕구라든지 됐죠? 그다음에 자, 기본적인 생리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향합니다. 이에 반해서 Y 이론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위 욕구, 즉 자아 실현 욕구라든가 존경 욕구의 차기가 진작돼요. 됐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그냥 글러먹은 인간 집단. 됐죠? 이건 창의적인 인간 집단입니다. 그러면 이 X 이론에 근거한 자, 사기 고치 방법. 얘네들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하기 싫어하고 게을러 터졌으니까 당연히 명령하고 강제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위반하면 제재하고 이렇게 인사관리 해야겠죠. 근데 창의적이고 자기 실현하려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관리 해야 돼요? 당연히 자 자아 실현 욕구라든가 또는 종교에서 말하듯 됐죠? 포상 제도라든가 됐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사관리 해야겠죠. 요것만 알면 쉽게 푸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다른 거 필요 없고 제가 기본 강의에 X1한 Y이론 됐죠? X이론은 X 글러먹은 애들이다. 일하기 싫어한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가볼까요? 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그리거의 X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욕을 강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보상과 포상 제도를 강화했다. 너무 쉽죠? 3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X 이론이라고요. 됐죠? 업무에 대한 의욕 없어요. 됐죠? 게을러 터지고 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집단들입니다. 이런 집단들인데 지금 설명을 봤더니 의욕을 갖고 있고 의욕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전보상 포상제도 강화다. 틀렸죠? 따라서 요 설명은 Y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4번 질문 볼까요? 맥그리거의 Y론을 적용하여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자 Y론은
창의적인 인간 집단입니다. 자기 업무를 창의적으로 하려는 집단이에요.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일선 경찰관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자, 따라서 Y론에 관한 설명 4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2번 지문과 관계없이 틀린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올해 1차 때 뭐가 나왔어요? 모든 교재에 다 없는 경찰의 직업공무원 제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죠? 행정학. 행정학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됐죠? 이것도 뭡니까? 행정학과를 졸업도 안 해도 돼. 됐죠? 기본 교양에서 하는 행정학 강의만 잠깐 들었어도 이건 다 아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됐죠? 최근에 이론 비중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됐죠? 행정학에 있는 경찰학개론에 없어도 이론들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씩 요즘 출제가 되고 있다. 요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이렇게 해서 10번의 정답,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다음은 경찰 예산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과정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형태 문제는 뭡니까? 토시 바꾸고 할 수 있다 하야 바꾸고 이런 지저분한 문제, 지엽 단편형 문제. 근데 이 문제는 뭡니까? 정반대 문제죠. 전체적인 거시적인 숲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좋은 문제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경찰 예산 관리는 제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역시 올해 나왔는데 경찰 예산 과정의 순서를 바르게 나누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일단 이거 읽지 마시고요. 경찰 예산 과정의 순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산 편성을 하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산을 다 쓰고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순서대로 카테고리를 일단 딱 나눠 놓으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지문을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경찰청장은 다음 연도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열비 및 국고 채무부담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한다. 이거 진짜 잘 봐야 돼요. 여기 기억에서 키워드가 뭡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는 거 아니라 요구서. 됐죠? 예산 요구서의 제출이에요. 예산 요구서의 제출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1번이 뭡니까? 사업계획서 제출이죠. 경찰청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하죠. 그 다음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고, 됐죠? 그 다음에 예산안이 만들어지면 이걸 국회에서 넘기기 전에 승인받고 이거를 예산을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4단계인데 기억나세요? 됐죠?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거하고 비슷한 문장이 사업계획서 제출인데 이건 지금 사업계획서의 제출이 아니라 예산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3번. 됐죠? 이게 기억입니다. 되셨어요? 넘어갑니다. 니은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 선을 받아 결산. 아무튼 뭔지 모르겠는데 국가 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게 제출해야 된다. 아무튼 니은은 결산 단계겠죠. 결산 보고서. 됐죠? 그 다음에 딕은 국가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디귿도 결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리을 경찰청장은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여러분들 예산안이 심의 확정되면 예산을 가만히 있으면 안 준다고 했죠. 그래서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재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면 돈 주는 거니까 리을은 집행 단계야. 됐죠? 그 다음에 미음 갑니다. 기재부 장관은 국민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지침, 요만 보시면 되죠. 예산 편성 지침을 경찰청장에 통보한다. 예산 편성 지침 통보 뭡니까? 두 번째죠. 요게 미음입니다. 그 다음에 비읍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한다. 뭐죠? 4단계와 국회 예산 심의 의결 단계죠. 따라서 요게 뭐야? 비읍이죠. 비읍. 됐죠? 그러면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억이었어요. 기억.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업계획서로 만약에 잘못 봤다면
기억이 맨 처음에 올 겁니다. 지문을 딱 봤더니 기억이 맨 처음에 오는 게 2번이잖아요. 기억이 맨 처음 오는 게 2번밖에 없네. 2번 정답. 이러면 골로 가는 거죠. 됐죠? 사업계획서의 제출이 아니라 예산 요구서의 제출이라고요. 됐죠? 자, 이럴 때는 다른 지문도 한번 봐야죠. 그래서 기억이 먼저 오는 게 2번밖에 없고 미음 기억이 2개잖아요. 그러면 요거 잘못될 수도 있었겠네 라는 걸 그냥 감각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사업계획서의 제출이 아니라 예산 요구서의 제출이기 때문에 자, 사업계획 제출은 없어요. 그래서 미음 예산 편성 지침 통보가 먼저 와야 되고요.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기억 예산 요구서의 제출이 와야 되고요. 기억 됐죠? 자, 그 다음이 심의 의결 비읍이죠. 비읍. 자, 비읍이 와야 됩니다. 끝났네. 정답 3번 이렇게 돼요. 됐죠? 나머지 리을, 니은, 디귿은 순서를 안 매고 답이 딱 나옵니다. 되셨죠? 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앞에 3개만 잘 순서별하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아무튼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됐죠? 전체적인 숲 체계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문제가 옛날엔 잘 안 나왔거든요. 됐죠? 아무튼 이 문제 잘 기억하시고 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12번 경찰 통제입니다. 경찰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경찰 통제 이론에 관한 문제죠. 쉬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경찰위원회 국민감사 청구 이거 뭡니까? 민족 통제 장치죠. 너무 쉽죠. 그 다음에 2번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 행정심판에 대한 통제는 사법 통제다. 틀렸죠. 자, 여러분들 사법적 통제와 민족 통제를 나눴을 때 민족 통제는 경찰위원회 국민감사 맞습니다. 근데 사법적 통제는 뭐죠? 법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이. 그러니까 뭡니까? 국가배상 청구. 또 하나가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법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입니다. 행정적 통제예요. 사법 통제가 아니라고요. 너무 쉽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할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모의고사를 풀 때도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이다. 요거 헷갈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2번이 그냥 빡 틀렸네요. 2번 행정심판은 법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법적 통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위원회가 하는 행정심판에 가는 행정적 통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 틀린 거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상급기관에 갖는 훈령, 증명령은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 오해를 시정할 수 있는 내부적 통제 장치다. 자, 외부 내부 통제, 내부 통제 가장 대표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갖는 훈령권 행사죠. 넘어갑니다. 4번 국회가 갖는 입법권과 예산심의 사전 통제 맞죠? 그 다음에 예산 결산, 예산 다 쓰고 하는 거잖아요. 국정조사감사도 역시 사후통제 맞습니다. 따라서 12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다음은 경찰관들의 일탈 사례와 이를 설명하는 이론, 가설이다. 보기 1과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이 문제 쉽죠? 이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도 뭡니까? 경찰 공제회. 됐죠? 그래서 제 동영 모의고사도 유사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뭡니까? 경찰 윤리, 경찰 부패에 관한 내용들을 사례 문제로 내는 문제. 경찰 공제회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됐죠? 그중 보기를 좀 짜집게 해서 낸 문제예요. 됐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가번. 경찰관 A는 동료 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도 모른 척했다. 그렇죠. 침묵의 규범이죠. 침묵의 규범은 무슨 이론? 구조 원인 가설. 너무 쉽잖아요. 따라서 가는 자 구조 원인 가설이 있어요. 디귿이죠. 그 다음에 나번 음주운전으로 징계천을 받은 전력이 있는 B가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자 징계를 회부됐어요. 뭡니까? 쓰레기네. 됐죠? 음주운전 또 하고 뭡니까? 부패 원인, 일탈의 원인이 개인적 결함이 있는 거죠. 됐죠? 이게 뭡니까? 썩은 사과 가설이죠. 기억입니다. 기억. 그 다음에 답은
주류 판매로 단속된 노래 연습장 업주가 담당 경찰관 C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뇌물수수를 시도했다. 자, 지금 답은 뭐예요? 뇌물을 경찰관이 받았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시민이 경찰한테 뇌물을 줬대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나와서 뭡니까? 시민사회가 부패했다. 전체 사회가설. 야, 이거 너무 쉽잖아요. 리을입니다. 그래서 디귿, 기역, 리을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디귿, 기역, 리을은 정답 1번이네요.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론 문제였어요. 자, 이제 나머지 강론 문제 봅시다. 14번 문제 갈게요.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는 것은, 자,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겁니다. 뭐 모든 강사님이 다 찍은 문제죠. 경범죄 처벌법 잘 나오는 테마인데 올해 1차 때 안 나왔죠. 그래서 올해 2차 때 많이를 찍었고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쉬워요. 됐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범칙행위란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각호부터 사망, 각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말한다. 1번이 틀렸죠. 1번 정답이네요. 확실하게 틀렸죠. 자, 여러분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이 뭐예요?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로 가려. 2항이 뭡니까?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로 가려. 3항이 뭡니까?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로 가려. 근데 자, 범칙행위는 10만 원, 20만 원 벌금구로 가려면 해당되고 60만 원 벌금구로 가려는 범칙행위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까지라고 했으니까 사망,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로는 빠져야 됩니다. 됐죠? 틀렸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경범죄처벌법 3조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 교사범 방조범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자. 맞습니다. 자, 범칙자,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죠. 뭡니까? 18피구상, 18피구상, 18피구상. 그래서 피해자, 그 다음에 자, 상습적으로 한 사람 18세 미만, 그 다음에 어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자, 여기 해당되면 안 되죠. 됐죠? 따라서 3번도 범칙자 18피구상을 뺀 범칙행위를 범한 사람 맞습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몹시 거침한 행동 뭡니까? 관공서에서 추치소란이죠. 이건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려 맞죠. 따라서 14번의 정답 틀린 질문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요. 뭐 1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1번 딱 찍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15번 문제 갑니다. 자, 요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죠. 그래서 난이도 한 중급 또는 중상 문제입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적절한 거. 됐죠? 자, 이거 올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도 됐고요. 조주빈 사건도 있기 때문에 요거 나올 수 있다. 꼭 보아라. 제가 막판 찍기 강의에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됐죠? 자, 요 문제 맞췄어야 돼요. 자, 1번 문제 질문 들어볼게요. 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 처벌하는 법원 특례법 3조부터 8조까지 10조 및 제15조의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신청할 때는 조사에 증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인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신뢰관계인 사람에 관한 동서연한 조문이죠. 그래서 신뢰관계인 사람은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맞고요. 이때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동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따라 정답 1번이에요. 자, 옳은 질문은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모든 성폭력, 자,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자, 2번 질문 틀렸죠. 자, 뭡니까? 자, 영상물 녹화, 촬영, 보존인데요. 이건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아니에요. 뭡니까? 19세 미만자. 정신, 신체적 장애로 사리 판단이 판단하기 미약한 자, 이런 자들의 경우에만 영상물 녹화 장치 촬영 보존합니다. 따라서 자,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틀렸죠. 틀린 질문이에요. 3번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 하여금 성폭력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의자를 조사하게 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다 맞아요. 근데 자, 전담 사법경찰을 지정해서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조사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어디까지나
피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피의자를 아니에요. 네, 따라서 피해자로 바꿔야 됩니다. 3번 지문도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자, 요거는 이제 보통 교재에 잘 안 나오는 조문인데 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자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요. 맞죠? 피의자 말고 피해자예요. 맞죠? 근데 조사 횟수는 1회로 맞춰야 된다. 이 말이 됩니까? 틀렸죠. 자, 조사 횟수는 1회로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됐죠? 필요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죠. 다만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에 됐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하도록 돼야 된다라고 바꿔서 낸 문제입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따라서 나머지 좀 다 틀렸고 올바른 지문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생활안전경찰 넘어갑니다. 16번. 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이것도 뭐 안 찍은 강사가 없을 겁니다. 됐죠? 자, 이 정부 들어서 보안경찰 파트는 제가 얘기했죠. 국가보안법은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자, 2개. 됐죠? 남북교류 협력 법률과 이 법률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보안관찰. 요 3가지만 좀 잘 정리하라고 그랬죠. 보안관찰도 최근 기간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올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자 적절한 것만 모두 골라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건. 자, 그러면 기억 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란 북한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아니죠. 이거 뭡니까? 기출문제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됐죠?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되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네. 니은 갑니다.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 지원은 원칙으로 개인 단위로 하고 맞죠? 개인 단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전한 바에 따라서 세대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됐죠? 조문에 있고요. 디귿 보호 대상자를 정착 지원 시설 하나원이죠. 정착 지원 시설에 보내는 기간은 1년 맞습니다. 거주지에 보내는 기간은 5년. 1년 5년 맞습니다. 디귿도 맞죠. 그다음에 리얼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이나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뭡니까? 기출문제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됐죠? 자, 국내 입국한 경우에는 1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됐죠? 그다음에 외국 체류 중이면 10년 이상은 맞고요. 따라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1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기억 리을 틀렸고요. 니은 디귿이 맞죠?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정답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것도 워낙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온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죠. 17번 문제. 자, 교통경찰 음주운전과 관련된 판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 4개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 판례들이 대부분의 교수님들, 강사님들 경찰학교는 책에 없는 판례들이에요. 됐죠? 근데 저는요, 제가 만약에 실전 시험장에 있었다면 이 문제는 아마 스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문제 딱 읽어봤는데 판례들 대충 봤더니 책에 안 나와 있는 판례야. 근데 뭐야? 지문은 또 딥다기로. 됐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 지문 다 읽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됐죠? 앞에 문제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앞에 문제만 확실히 맞췄다면 이 문제는 스킵해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판례들은 거의 대부분 강사님들 책에 1개 정도는 있겠죠. 근데 3개가 4개가 다 있는 책은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됐죠? 따라서 자, 대법원 판례 보통 교재에 안 나와 있는 그다음에 기출 문제에서도 안 나왔던 판례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는 보죠. 1번 갑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벌금형 있는 운전자가 한 달 내에 2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2사건이 동시에 기소가 된 거여서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2번 했는데 둘 다 기소가 됐다는 거죠. 도로통법 위반으로. 도로통법 148조 2 제1항 벌칙에 규정된 자, 뭐라고 됐냐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로서 한정해야 된다라고 판례가 얘기했대요. 개구라죠. 됐죠? 왜 했습니까? 지금 이 148조 2는 도로교통법 조항이에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이 뭡니까? 44조잖아요. 그래서 주치상태 음주운전 금지 이 44조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됐죠? 여기서는 자, 음주운전을 한 개 적발만 되면 되는 거지. 여기 대해서 형의 선고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됐죠? 따라서 1번 판례가 틀렸습니다. 판례는 형의 선고까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음주운전의 사실만 적발당했으면 2회 이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드시 형의 선고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따라서 1번이 틀렸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갈게요. 경찰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 사전 단계로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한 경우, 음주 감지기, 음주 측정 전에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로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면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야? 자, 요약하면 뭡니까? 야, 안 푸는 게 나아요. 사실 이 문제는. 자, 2번 문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하기 전에 음주 감지기에 의해서 시험을 하려고 했는데 자, 거기 위반자가 이거에 불응했다는 거예요. 이 불응을 음주 감지기를 불응한 거죠. 음주 측정기에 대한 불응을 명백하게 의사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판례는 음주 감지기에 대한 거부지만 음주 측정기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도 명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넘어갑니다. 3번 갈게요. 주치운전자에 대한 경찰관의 권한 행사가 법률상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 사회에 현저하게 한매성을 잃은 경우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요거 자주 우리 대법원 판례가 쓰는 말이죠.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할 수 있다는데 재량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영어로 추측될 때, 재량권이 영어로 수축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근데 내용은 이거예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뭐예요? 형소법 문제네, 형소법 문제. 그렇죠? 자, 뭐냐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음주단속에 걸렸고, 자,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때 차량에 대한 키 있죠? 이 키는 영장 없이도 범죄 행위에 직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영장 없이도 이걸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영장 없이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해야 되고 당연히 교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이 열쇠를 다시 주면 안 되죠. 미친 경찰이잖아요. 됐죠? 음주운전한 사람이 야, 나 지금 운전할 거니까 그 압수해간 열쇠 줘. 운전해. 당연히 직무상 의무 위반돼서 국가배상 인정. 맞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범죄수를 위해서 미성년자예요. 자,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죠.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본인만 혈액 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자, 이것도 뭡니까? 형사소송법 문제잖아요. 형사소송법 문제. 자, 여러분들 형사소송법 공부하셨죠? 뭡니까? 피의자가 이렇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소송상 행위를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안 되죠. 그와 똑같아요. 따라서 피의자가 의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됐죠? 피의자인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법정 대리인이 그 동의를 소송상의처럼 대신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됐죠? 자, 따라서 17번 교통경찰 판례 문제인데요.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형사소송법 문제, 형사소송법 판례도 들어가 있고요. 이건 뭐 국가배상 또 판례고요. 됐죠? 뒤죽박죽된 지문이었습니다. 좀 어려웠죠. 자, 책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풀기보다는 앞에가 워낙 쉬웠으니까 스킵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갈게요. 코로나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제가 꼭 보라고 했죠. 자, 나왔습니다. 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걸 고르래요. 자, 1번 갑니다. 문제 쉬워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으로 구분된다. 굴하죠. 됐죠? 자, 뭡니까? 사회 재난이죠. 사회 재난. 이것도 기출 문제 집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연 재난, 사회 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죠. 넘어갑니다. 재난 관리,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평가. 뭔 소리입니까? 평가 없죠. 됐죠? 재난의 예방, 여기 사이에 대비가 들어가야 되죠. 됐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입니다. 2번 지문도 틀렸고요. 3번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에 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아니죠.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둡니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해외 재난의 경우는 외교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자, 4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은 누가 합니까?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해외 재난만 외교부 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맞아요.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자, 19번 갑니다. 범죄인 인도법, 범죄인 인도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는 겁니다. 옳은 건. 자, 이것도 뭐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그래서 올해 1차 때 외사경찰 문제는 한 문제 꼭 나오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다문화주의가 나왔잖아요. 이론 문제가. 그래서 올해 1차 때 이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2차 때는 좋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자, 범죄인 인도법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거 꼭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볼게요. 옳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자, 개수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죠. 범죄인 인도법 제6조는 대한민국, 청구국, 법률에 따라 여기까지 끊으셔야 돼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범죄인 인도 요청한 청구국의 법률 둘 다에 따라 인도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자, 뭐만 보면 돼요? 자,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죠. 1년 이상의 징역 맞습니다. 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범죄 인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쌍방가벌성의 원칙,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을 못 담고 있다. 자, 이거 얼핏 보면 틀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지금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범죄는 인도한다는 건데 이게 최소 중요성의 원칙이죠. 근데 지금 여기 지문에 뭐라고 됐습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서도 처벌이 되는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가벌성의 원칙도 함께 표현되는 게 맞아요. 따라서 기억 지문 옳습니다. 니은 갑니다.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인 인도 청구하는 데는 보증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개 쉽죠. 됐죠? 뭡니까? 너도 넘겨줘야 나도 넘겨준다. 보증해야만 자, 이 법이 적용된다. 이게 상호주의 원칙 맞죠? 니은도 동글뱅이. 디귿 갑니다.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아니다. 자국 및 불인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흔히다. 틀렸죠. 그래서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거절할 수 있다예요. 있다. 임의적 거절 사유입니다. 자, 절대적 거절 사유, 임의적 거절 사유 달달달달 암기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 인도 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범 불임도의 원칙.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치범 불임도의 원칙은요. 자,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거절 사유입니다. 절대적 거절 사유. 그러니까 모두 봐야 돼. 앞에 있는 문제도 봐야 되죠. 절대적 거절 사유니까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맞죠? 만약에 절대 거절 사유인데 범죄를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러면 틀린 거예요. 절대 거절 사유니까 앞에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맞죠? 맞아요. 자, 이게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인데 이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맞고요. 다만 국가원수 암살, 집단 학살 등은 정치범 불인도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자, 단서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이 절대적 거절 사유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가 있죠. 세 가지입니다. 자, 국가 원수에 대한 암살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 위협 범죄. 자, 두 번째로는
자, 다자간 조약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재판한 사항에 해당되거나 또는 조약에 의해서 인도 의무가 규정된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의 경우는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정치범위를 할지라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 국가원수 암살 예외사에 해당되죠. 집단 학살 등이 바로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 위협을 가하는 범죄죠. 자, 역시 인도할 수는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단서도 맞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19번은 자, 하나만 틀렸죠. 디귿만 틀렸고 나머지 다 많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자, 중상 정도의 문제 몇 개 없는데 그중 하나가 19번 문제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니다. 라스트. 자, 20번. 뭐 이거 안 찍은 강사 없죠. 집회 및 시행한 법률 및 집회 및 시행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의할 게 뭐예요? 적절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됐죠? 시행령에 관한 내용도 있다 이 얘기죠. 지금 집회 및 시행한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있는 내용도 있다. 자,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숫자 문제였습니다. 숫자 문제. 1번 가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는 금지 통보를 받는 날부터 며칠 7일 뭐예요? 10일이죠. 11일에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이송할 수가 맞고요. 자, 틀렸고요. 10일입니다. 10일. 7일이 아니라. 자, 1번 틀렸습니다. 2번 집회 또는 시위 금지 통보에 대해서 이송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24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이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한다. 이게 시행령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문을 안 봐도 맞출 수 있는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청하게 되면 상급 경찰관서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 24시간 이내에 재개를 해야 됩니다. 24시간에 재개를 안 하면 이 금지 통고가 날아가죠. 효력이 상실하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재개를 해야 되는데 금지 통고에 대해 이의를 받은 경찰관서장이 24시간 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답변서 제출을 명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24시간 내에 재개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내에 답변서의 제출을 받으면 재개를 언제 합니까? 됐죠? 따라서 24시간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즉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시. 자, 이건 상식적으로 풀어도 맞추시는 문제. 2번 틀렸고요. 3번 주최자는 신고한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에서 12시간 전에 아니죠. 24시간이죠. 이것도 기출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12시간 아니라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됐죠?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관할 경찰관서장. 그다음에 그 권한을 위협받는 경찰 공무원이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의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3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그 이후에도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자진 해산 요청 3번 자진 해산하지 않으면 명령하고 이후 직접 해산 맞습니다. 따라서 20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년 2차 하반기 경찰학교론 자 해설을 다 마쳤는데요. 자, 여러분들 2가지만 좀 당부드릴게요.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은요. 자, 일단 활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과거에 막 생각하고 맞춰보고 나무 안 되면 술 먹고 하지 마시고요. 됐죠? 마음 편하게 갖고 내가 충분히 노력을 했고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쳤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한테 박수를 쳐주세요. 괜찮아.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올해 시험에 안 붙은 게 오히려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좋게 생각하시고 덤덤하게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시험 친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주세요. 자기를 계속 학대하면서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됐죠? 자기가 시험 끝났으니까 이렇게 충분히 자기 자신을 좀 위로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2번째, 올해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자,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최근 경찰학개론의 출제 트렌드 됐죠? 이런 것들 잘 보시길 바라고 이렇게 거시적인 문제도 나온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자, 이해 위주의 문제가 요즘은 이제는 많이 트렌드 나와 있고 지나치게 이제는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신경 쓰는 공부를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강조드리자고 한다면 자, 지금 뭐예요? 내용을 이해, 정리, 암기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2번째예요. 더 중요한 건 과목 순서를 어떻게 풀 거냐. 올해 문제가 그랬죠. 2번째로는
그렇죠.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에 필요한 스킬, 기술 이런 게 진짜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됐죠? 이걸 염두에 두시고 남은 시간 동안 시간 안배라는 능력을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짜시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준비를 하지 않는 자한테는 합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